스마트팜이 적용된다고 하면 농촌에서 키우는 작물이 다 다양하잖아요. 네네. 뭐 밭작물도 있고 네네. 농작물도 있고 네네. 뭐 과일도 있고 네네. 채소도 있고 어떤 분야에 많이 적용이 돼서 활용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축사, 뭐 개사, 네네. 뭐 시설 원예, 네네. 뭐 노지 다 그냥 똑같이 스마트팜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요즘은 좀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네. 스마트팜이면 이제 축사용, 돈사용, 네. 그다음에 뭐 노지용, 그다음에 네네. 시설 원예용이 있어요. 근데 네네. 시설 원예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이제 토마토, 네. 딸기, 네. 뭐 그 위주로 많이 현재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딸기 아니 포도, 네네. 포도 이런 것도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제 키우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노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고령지, 뭐 배, 사과 네. 이런 데도 스마트팜화가 되는 것들이 뭐 비가 오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비료를 뿌려줄 때 네네. 이런 상태를 좀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네. 활용이 되고 있죠. 기존에는 시골에 가보면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비닐하우스에 어떤 센서라든지 특별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센싱 돼서 네네. 이 센싱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제어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일반 농부들이 네네. 그런 제어 기술이라든지 좀 복잡한 기계를 다룬다고 하면 아주 난색을 표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계 조작에 서투르니까요. 네네. 한번 버튼 하나 잘못했을 때 네네. 무언가 기계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네네. 뭐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초창기 때 저희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일본 쪽에 수출하려고 맨 처음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쪽에서 나왔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네. 보험 되느냐 혹시? 보험료. 예.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PL 보험사에 물어봤어요. 이 PL 보험이 됐느냐 했더니 네네.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네. 피해 부분을 측정할 수가 없다. 농사라는 것들은. 네. 왜냐하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래서 굉장히 그 알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치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 번에서 얘가 뭐 잘못됐을 때가 아니라 네네. 한 번, 두 번 자꾸 이제 확인을 거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부분을 많이 넣어서요. 네네.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보통 농가 지금 7,000호, 8,000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네네. 목표치가. 네네. 농가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싶다. 나도 이제 스마트팜 농법을 하고 싶다고 하면 네네. 농가에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뭐 신기술, 뭐 4차 산업 어쩌고 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네.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 지원이 한 반 정도가 되고요. 아,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농가를 좀 지원해 주는 게 뭐 반짜리도 있고 80%짜리가 있어서요. 네네. 농가 부담은 그렇게 좀 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들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격을 좀 계속 낮췄습니다. 네. 초창기보다는 좀 많이 낮췄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뭐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네. 가겠지만 지금 통상 뭐 800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정부 보조가 한 400 정도가 되니까요. 네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까지 포함해서 한 800만 원 정도면 스마트팜 농법을 네. 처음에 도입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평의 그 시설이 될 수 있는 크기인가요? 그거를 이제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궁금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나중에 자기가 하나를 더 늘렸을 때 네네네. 얼마를 더 추가를 하면 더 이렇게 돈이 붙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 4대, 네네. 주 제어 장치 하나, 네네. 센서 몇 개. 최소 구비 장치를 네네. 설치하는 비용이 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총 금액이.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네네. 뭐 실질적으로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용은 높진 않은 거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바라든지 뭐 네네. 네타핌 그런 선진국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런 거 대비하면 저희들 가격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아, 더 저렴하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도 그래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네. 경쟁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농가에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네네. 초기에 기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800만 원을 들여서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 이제 농산물이 생산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나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서울대라든지 뭐 네. 농림부, 뭐 농지청에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네네네.
일단 생산량 같은 한 30% 정도가 늘어난다고 공식 발표가 돼 있고요. 아, 같은 면적에서 생산하는 네, 것 대비죠? 네. 그리고 노동력은 한 20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따졌을 때 뭐 ROI 측면 언제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농가 부분에서 투입되고 얼마를 벌었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상으로 볼 때 30% 생산량이 증가됐고 노동력이 한 28% 정도 감소가 된 것들은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농촌이나 시골을 가보면 젊은 분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정말 고령화가 많이 돼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최첨단 장비를 다루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부들은 어느 정도는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도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어떤 농가들이 도입을 많이 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8년 정도, 1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초창기 때 만나뵀던 분들이 다 60대가 넘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네네. 그때가 아마 제가 대충 생각하는 게 우리 스마트폰이 거의 나왔을 때 정도였다고 생각하니까 초창기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스마트팜도 저희가 농가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다루기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다루기에 굉장히 쉽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시 되신 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또 어느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좀 굉장히 좀 잘 다루십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 가신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약간 연로하신 분들도 스마트폰은 잘 다루세요. 그래서 좀 문제없게 다루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은 이제 안 될 때. 그럼 저희들한테 회사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원격에서 다 해드려요. 원격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편해진 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편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사시사철 농산물을 다 생산할 수 있나요? 뭐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겨울에는 난방을 해서 다 하기 때문에요. 그 비용만 충분히 맞는다고 하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실은 딸기를 한 달 빼고 다 돌리거든요. 1년 12개월 중에요? 그런 것들 품종도 뭐 이렇게 농가원 같은 데서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들을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도 심어보고 그런 것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마도 스마트팜이라는 이 신조어가 탄생하기 전에부터 이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스마트팜 사업을 관련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글쎄요, 너무 많아서.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농가라는 부분이 솔직히 이제 한번 투입이 되면요 꾸준한 AS만 나오는 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매출을 많이 올리기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그리고 길게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연구원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뭐 영업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확 커지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를 바라보고 굉장히 좀 해야 되는데 회사 목적이 어떻게 보면 뭐 직원들 구성원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꾸준한 어떤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요. 뭐 중소기업의 한계상 뭐 어떤 투자라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죠. 일단 스마트팜 기술이 팜 하면 그 농사잖아요. 농업. 지금 사장님네 회사에 아마 많은 직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농촌에서 자라고 어떤 농사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저희들 이제 대학원 나왔던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쪽 계열로 있던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네. 요 근래에 들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좀 가장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데 네. 이 친구 조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세요. 네네네. 근데 이 과수원을 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IT 기술 갖고 있는 친구인데 네. 자기도 이런 스마트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예, 그래서 와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요즘 친구들이 좀 그런 점에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농업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네네. 그런 트렌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아, 요즘 젊은 이들 네, 사이에서요. 네, 지금 뭐 집안에서 네, 네. 과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젊은이들이고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청년들 네, 취업난이 보통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신기술이 접목된 이런 신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젊은 구직자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네. 아마 관심들이 대단할 것 같은데 네, 직장인들이 이런 쪽에서 일을 하려면 젊은 청년들이 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좀 뽑으시나요, 보통? 실질적으로 그 저는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농업 기술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네. 현재 산업군에 다 퍼져 있는 기술들을 농업에다 이제 적용을 하는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화가 덜 돼 있는 분야죠. 농업 네. 분야라는 것이. 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뭐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에서 네. 프로그램 하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대신에 이렇게 왔을 때 저희 농업 쪽에 있는 친구들과 융합이 돼서 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들도 이제 IT 회사다 보니까 농업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제일 예. 지금 우려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농진청이라든지 농업대학 네네. 이렇게 계신 교수님들이랑 학생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식물에 대한 패턴을 모르니까 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저희들도 계속 뽑는 편이고요. 네. 그런 친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만 너무 알다 보면 네. 이 IT와 접목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네네. 일전에 왔던 친구는 그 또 프로그램을 배웠더라고요. 뭐 요새 흔히 말하는 이제 R이라든지 뭐 저 이미지 처리라든지 또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또 배워와서 자기가 이 어떤 농산물, 그러니까 농업이지만 네. IT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류의 지식을 좀 갖고 들어오는 편이고요. 네. 저희들이 뽑을 때 그런 친구들 많이 뽑는 편이죠.